너무 힘들어 미치겠어. 쇼핑도 내 맘대로 못하고 친구들 만나는 것도 눈치 보이고 애들 아빠가 여기서 산다는데 그럼 어떻게 하니? 뭐? 내가 모아둔 돈이 지금 어딨니? 이혼하자고 했다가는 퇴직금 한 푼도 못 받을 수도 있는데. 아내의 전화 통화를 우연히 엿들은 순간 박정호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의 가슴은 쿵쾅거리는 심장 소리로 가득 찼고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손이 떨려 벽을 짚어야 했습니다. 13년 동안의 희생과 헌신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된 느낌이었습니다. 13년 동안 가족을 위해 모든 걸 바치고 살았는데 결국 전 그냥 돈 버는 기계였던 거죠. 두 자녀를 하버드와 예일대에 보내기 위해 청춘을 바친 남자. 정호 씨는 대기업의 임원으로 승진하고도 기쁨을 함께 나눌 가족이 없었습니다. 매달 수백만 원의 생활비를 미국으로 송금하며 자신의 건강과 행복은 뒤로한 채 기러기 아빠로 살아온 15년. 그의 삶은 가족의 성공을 위한 헌신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퇴직금을 들고 미국 가족에게 돌아갔을 때 기다리고 있던 것은 차가운 냉대와 잔인한 배신이었습니다. 1999년 IMF 위기 속에서도 승진한 정호 씨는 직장에서는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화목한 가정에서 주말이면 한강 공원에 소풍을 가고 여름 휴가에는 강원도로 여행도 다니는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아이들의 미국 유학을 제안했을 때 처음엔 반대했습니다. 한국 교육이 뭐가 부족하냐고 말했지만 아내의 설득과 큰 아이 민수의 간절한 눈빛에 결국 동의하고 말았습니다. 아빠, 저 꼭 미국 가고 싶어요. 그 당시 민수의 눈빛이 유난히 간절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시험만 치면 만점을 맞고 학교 진도가 느리다며 재미없다던 아들이 미국에서는 더 큰 꿈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했죠. 이 말을 들은 정호 씨는 자식들의 미래라면 도전해 볼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02년 1월 인천공항에서 아내와 두 아이를 배웅하며 정호 씨는 기러기 아빠가 되었습니다. 인천공항이 개항한 지 얼마 안 된 시기였고 모든 게 깨끗한 새 것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아빠는 왜 안 가요? 막내가 자꾸 뒤돌아보며 울더군요. 그 한마디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 몇 달은 지옥 같았습니다. 출근 전 새벽에 화상 통화를 하고 밤에도 이메일을 수시로 확인했습니다. 보고 싶어서 아이들 시간에 맞추느라 시차 때문에 제대로 된 수면을 취하기도 힘들었습니다. 다행히 큰 아이는 적응을 잘했지만 초등학교 1학년이었던 둘째는 힘들어했습니다. 애들이 다르게 생겼고 말도 잘 안 통하니 따돌림 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밤마다 울면서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했을 때 정호 씨도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단호했습니다. 아이들 미래를 위해서는 이것쯤은 이겨내야 한다. 이 정도 각오 안 하고 여기 온 게 아니라 며 말했습니다. 경제적 부담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500만 원 정도면 충분할 줄 알았지만 실제로는 800만 원을 보내도 모자랄 때가 있었습니다. 주거비, 식비 같은 생활비는 기본이고 학비, 의료비 이것저것 하다 보니 통장은 매달 바닥을 보였습니다. 그래도 부족한지 아내는 항상 돈 얘기뿐이었습니다. 지은이가 바이올린 레슨 받고 싶대요. 여보, 이번 달은 집값이 좀 밀렸네요. 그럴 때마다 짜증이 났지만 타국에서 공부하는 어린 자식들을 뒷바라지하느라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겠다 생각하면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돈을 더 벌어보겠다고 주말에는 인력 사무소에 나가 닥치는 대로 일했습니다. 늘 자신의 건강은 뒷전이었습니다. 아침은 걸은 지 오래됐고 점심은 1,000원짜리 김밥이나 컵라면, 저녁도 편의점 도시락이 전부였습니다. 운동은 꿈도 못 꿨습니다. 2005년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더니 숨을 쉴 수 없어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협심증 증상이었습니다. 의사가 이러다 돌아가시겠다 고 경고했지만 입원할 시간도 없이 다음 날 바로 출근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는 자신의 건강도 희생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가족들이 미국에 간 지 8년이 지났고 큰 아이 민수가 하버드에 입학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정말 뛸 듯이 기뻤습니다. 그 당시가 정호 씨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귀국을 제안했습니다. 이제 민수도 대학 들어갔고, 하지만 아내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지은이도 이제 대학 실기 준비해야 하는데 어떻게 가요? 그리고 민수도 이제 막 대학 생활 시작했는데
또 4년이 흘러 둘째 지은이마저 바이올린 전공으로 예일대에 합격했습니다. 정호 씨는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힘들었지만 자식들 다 좋은 대학 보냈으니까 이제는 됐겠지. 가족들이랑 오순도순 살면서 행복하게 지낼 수 있겠지. 이제는 됐잖아. 애들 다 대학 들어갔으니 당신만 돌아와.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애들 아직도 엄마 손이 많이 필요해요. 대학생이라고 다 큰 게 아니라고요. 정호 씨는 더는 못 견디겠다며 울부짖었습니다. 여보, 나 더는 못하겠어. 12년 동안 혼자 살면서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는지 알아. 그러자 아내는 냉정하게 대꾸했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자기 생각만 해요? 애들 입장도 좀 생각해봐요. 지금 애들한테는 내가 필요하다고요. 이 대화를 회상하며 정호 씨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화상통화도 점점 뜸해졌고 통화를 해도 피곤하다며 금방 끊어버리곤 했습니다. 용돈을 더 달라는 자녀들의 요구도 늘어났습니다. 2015년 56세의 나이로 조기 은퇴를 선택했습니다. 더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회사에서도 50대 중후반이 되니 눈치가 보이기 시작했고 무엇보다 가족과 함께 살고 싶었습니다. 퇴직금이 상당히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미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가족과의 13년 만의 재회는 차가웠습니다. 공항에는 아내만 나와 있었고 애들은 바쁘다고 했습니다. 집에 가보니 그가 있을 방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서재를 겨우 정리해 침대 하나 놓아둔 것이 전부였습니다. 아내는 정호 씨와 시간 보내기를 꺼려했습니다. 자기 친구들과 어울리느라 바빴습니다. 자녀들과의 관계도 서먹했고 얼굴 비치는 게 전부였습니다. 대화를 시도하면 아빠는 왜 이렇게 물어보는 게 많아? 라며 귀찮아했습니다. 미국 생활 한 달째 한 번은 둘째가 방에 있기에 들어가 말을 걸었습니다. 지은아, 대학 생활은 좀 어떠니? 그러자 딸은 짜증을 냈습니다. 아빠, 제발 좀요. 저 혼자 있게 해주세요. 왜 내가 그렇게 불편하니? 그러자 정호 씨는 당황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그때 딸이 내뱉은 말은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아빠, 그냥 한국으로 돌아가시는 게 어때요? 아빠가 이렇게 적응을 못 하시니까 엄마도 불편해하시고 우리도 각자 생활이 있어서 챙겨드릴 수가 없어요. 정호 씨의 목소리가 떨려왔습니다. 난 그저 너희와 함께 살고 싶었을 뿐이야. 그러자 딸은 더 잔인한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러니까 곧 돌아갈 건데 그냥 돈만 보내주면 되지. 굳이 왜 여기까지 오셔서 힘들게 하세요? 그 말에 정호 씨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우연히 아내가 친구랑 통화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야, 너무 힘들어 미치겠어. 쇼핑도 내 맘대로 못하고 친구들 만나는 것도 눈치 보이고 애들 아빠가 여기서 산다는데 그럼 어떻게 하니? 내가 모아둔 돈이 지금 어디니? 이혼하자고 했다가는 퇴직금 한 푼도 못 받을 수도 있는데. 그 순간 정호 씨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아내의 통화를 듣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바보처럼 살아왔는지를. 13년 동안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고 살았는데 결국 그는 그냥 돈 버는 기계였던 것입니다. 더는 버틸 수가 없어 짐을 싸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렇게 한 달 만에 13년을 꿈꿔왔던 가족과의 미국 생활은 처참하게 끝이 났습니다. 한국에 돌아온 후 정호 씨는 깊은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먹는 약의 양은 점점 늘어갔고 사람들과 마주치는 것조차 두려워졌습니다. 남은 것은 작은 오피스텔 한 채뿐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살 줄 알고 퇴직금을 거의 다 써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내는 정호 씨가 그 대화를 들은 것을 모르니까 여전히 매달 생활비를 보내달라고 독촉했습니다. 생활비가 부족해요. 정호 씨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더는 보낼 돈이 없었습니다. 퇴직금은 이미 다 써버렸고 대출금 이자를 내기도 버거운 상황이었으니까요. 그에게 더 이상 돈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자 아내는 이혼을 요구했고 자녀들은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거짓말처럼 돈이 떨어지자마자 모든 관계는 끝이 났죠. 15년간의 기러기 아빠 생활은 그렇게 허무하게 막을 내렸습니다. 정호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한밤중이면 한강 다리를 서성이고 했죠. 내가 지금까지 뭘 위해 살아온 걸까?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런 생각만 하면서 매일을 보냈어요. 밥도 제대로 못 먹다 보니 체중도 15kg이나 빠졌었네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까요? 한동안 울리지 않던 그의 휴대폰에서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바로 어머니의 부고 소식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리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뵀을 때가 언제였더라. 그저 내 자식 뒷바라지 한다고 어머니 병원비도 제대로 못 챙겨드린 불효자였죠. 장례를 마치고 고향에 가보니 어머니 방에 정호 씨의 사진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어머니는 늘 걱정하셨습니다. 손주들도 중요하지만 내 몸도 챙기라고 그렇게 당부하셨는데 미국에서 쫓겨나다시피 한국에 돌아왔다는 얘기는 못했습니다. 걱정하실까봐. 그런데 이렇게 마지막 인사도 못 드리고 보내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정호 씨는 어머니의 유산 정리를 하던 중 뜻밖의 소식을 접했습니다. 어머니가 남겨주신 시골 땅이 있었는데 그 지역에 산업단지 개발 계획이 있어 감정가가 생각보다 굉장히 높게 나온 것입니다. 그때 정호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제 인생을 살아야 할 때라고.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아들 인생 한 번 더 살게 해주신 거죠. 그때부터 정호 씨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땅을 팔아받은 돈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건강검진이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많이 아픈가요? 의사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많이도 방치하셨네요. 건강이 항상 뒷전이었습니다. 아침은 거르고 점심은 편의점 도시락으로 때우고 술로 외로움을 달래다 보니 건강이 많이 상했던 것입니다. 어느 날 거울을 보는데 낯설었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몸에 구부정한 자세. 그렇게 처음 시작한 게 아침 운동이었습니다. 정호 씨는 가장 먼저 건강 회복에 집중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는 것부터가 전쟁이었습니다. 동네 한 바퀴를 돌면 다리가 후들거리고 숨이 턱까지 차올랐는데 그래도 매일매일 조금씩 늘려갔습니다. 이제는 아침마다 5km 걷는데 숨도 안 차고 땀이 쫙 빠지니까 상쾌하다고 합니다. 운동만이 아니었습니다. 식습관도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동안 끼니를 때우기에 바빴는데 이제는 제대로 된 식사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유튜브로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계란찜도 실패했지만 지금은 제법 요리 실력이 늘었습니다. 현미밥에 된장국, 계절 반찬 3가지는 기본이고 점심 도시락도 직접 싸서 다닙니다. 6개월 만에 건강검진을 받았을 때 의사도 놀랐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체중도 적정 수준으로 회복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달라진 건 체력이었습니다. 이제는 피곤하다는 게 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회사 생활을 오래 했다 보니 재무 설계는 자신 있었습니다. 먼저 은퇴 설계 전문가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생활비, 의료비, 여가 활동비 등을 꼼꼼히 계산했습니다. 정호 씨는 자금을 3부분으로 나눴습니다. 40%는 원금이 보장되는 안전한 금융상품에 넣었고 30%는 분산 투자를 했으며 나머지는 여유 자금으로 두었습니다. 특히 그는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강조했습니다. 예전에는 돈을 모아서 보내기만 했지 쓸 줄을 몰랐어요. 이제는 계획적으로 즐깁니다. 한 달에 문화생활비 15만 원, 취미생활비 10만 원 이렇게 예산을 정해두고 즐기죠. 정호 씨의 얼굴은 도예 얘기를 할 때 가장 밝아졌습니다. 우연히 동네 문화센터 전단지를 보고 시작한 도예였습니다. 흙을 만지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실패해도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 그게 또 제 인생이랑 비슷하더라고요. 도예반에서 만난 동료들과는 특별한 우정이 생겼습니다. 다 저처럼 인생 2막을 시작하신 분들이에요. 각자의 사연도 있고 지혜도 있어서 배울 점이 많죠. 이제는 매주 토요일마다 산행도 같이 가고 작년에는 문화센터 수강생들과 함께 전시회도 열었습니다. 제가 만든 도자기를 사람들이 보고 심지어 사가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최근 정호 씨는 자녀들과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둘째가 잠깐 다녀갔습니다. 제가 만든 도자기도 보고 요리도 먹어보더니 깜짝 놀라더군요. 아빠가 이렇게 변하다니 신기하다고 말이죠. 이제는 한 달에 한 번은 영상 통화를 해요. 서로의 근황을 묻고 이야기를 나누죠. 금전적인 얘기는 더는 하지 않기로 약속했고요. 정호 씨는 이제 매일 아침이 기대된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아침에 눈 뜨는 게 두려웠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베란다 화초들에게 물을 줍니다. 그리고 공원을 한 바퀴 돌고 아침 식사를 챙겨 먹죠. 오전에는 도예를 하고 오후에는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읽어요. 저녁에는 동네 사람들과 배드민턴을 치기도 하고요. 특히 그는 소소한 일상의 기쁨을 강조했습니다. 큰 것을 바라지 않아요. 아침에 일어나 창밖을 보며 마시는 커피 한 잔, 도예 수업에서 만나는 친구들과의 즐거움, 직접 만든 저녁을 먹으며 듣는 클래식 음악. 이런 게 제 행복이에요.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만들어가는 행복이죠. 돌이켜보면 제가 착각했던 거예요. 자녀와 배우자가 노후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거라고 생각했지만 진정한 노후 준비는 따로 있었던 거죠. 정호 씨가 말하는 노후 준비의 3가지 핵심은 이렇습니다. 첫째, 건강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게 무너져요. 젊을 때부터 관리해야 했는데 지금이라도 시작하니까 달라지더군요.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면, 정기적인 검진이 기본입니다. 특히 근력 운동이 중요해요. 나이 들수록 근육이 빠지는데 이걸 잘 관리해야 낙상이나 골절의 위험도 줄일 수 있거든요. 둘째, 경제력입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없으면 너무 힘들어요. 은퇴 후의 삶을 위해 미리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연금도 들고 저축도 하고 수입이 있을 때 꼼꼼히 준비하는 게 중요해요. 의료비 준비는 필수죠. 나이 들수록 병원비가 많이 들거든요. 셋째, 취미생활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가 중요해요. 취미가 있으면 외롭지 않아요. 거기서 만난 친구들과 어울리다 보면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예요. 이게 진정한 행복이더군요. 특히 뭔가를 배우고 만들어내는 취미는 성취감도 주고 삶의 의미도 새롭게 해줍니다. 정호 씨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제서야 깨달았네요.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독립적이며 취미생활로 일상의 즐거움을 찾는 것. 이게 진정한 노후 준비라는 것을요. 여러분은 저처럼 후회하지 마세요.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거요. 처음에는 낯설게 느껴졌던 혼자만의 시간도 이제는 소중한 선물처럼 느껴졌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진정한 자신을 찾아가는 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행복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만들어가는 법을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정호 씨의 아파트 거실 벽에는 그가 직접 만든 도자기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처음 만든 서툰 작품부터 최근 전시회에서 호평을 받은 작품까지 그의 성장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각각의 도자기에는 그만의 이야기가 있었고 그 이야기 속에는 상처와 회복 그리고 새로운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요즘은 주변 어르신들에게 도예를 가르치기도 해요. 처음에는 그냥 봉사활동 삼아 시작했는데 오히려 제가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있어요. 80대 할머니들이 진흙을 만지며 웃는 모습을 보면 제 마음도 따뜻해지거든요. 그분들의 인생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상처도 조금씩 치유되는 것 같아요. 정호 씨는 매주 금요일 오후 지역 노인복지관에서 도예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어하던 어르신들도 이제는 그를 기다리며 반갑게 맞이합니다.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위로하며 새로운 가족과 같은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제가 교실에 들어가면 선생님 오셨다 하고 반겨주세요. 사실 제가 그분들보다 훨씬 어린데도 선생님이라고 불러주시니 어깨가 으쓱해지죠. 그런데 사실은 제가 그분들에게 더 많은 걸 배우고 있어요. 삶의 지혜, 인내,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미소 지을 수 있는 마음가짐을 말이죠. 정호 씨의 수업을 듣는 한 할머니는 6.25 전쟁 때 가족을 모두 잃고 홀로 살아남은 분이었습니다. 또 다른 할아버지는 30년 동안 한 회사에 다니다가 IMF 시기에 하루아침에 실직하게 된 분이었습니다. 각자의 상처와 아픔이 있었지만 도예를 통해 그 아픔을 치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상처는 그리 큰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누구나 삶에서 시련을 겪지만 중요한 건 그 시련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극복하느냐는 거죠. 저도 이제는 과거의 상처에 집착하기보다 지금 이 순간 제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려고 해요. 도예 수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정호 씨는 종종 한강변을 거닐곤 합니다. 예전에는 절망감에 사로잡혀 한강을 바라보았지만 이제는 강물의 흐름처럼 삶도 계속 흘러간다는 것을 느낍니다. 멈춰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아픔도 언젠가는 지나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전에는 이 다리 위에서 한강을 내려다보며 내가 왜 살아야 하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떻게 더 의미 있게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해요. 저에게 남은 시간 어떻게 하면 더 보람차게 쓸 수 있을지 말이죠. 몇 달 전 정호 씨에게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큰아들 민수가 직접 한국을 방문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버드를 졸업하고 실리콘밸리의 IT 회사에 취직한 아들이 출장 일정을 빌미로 아버지를 만나러 오겠다고 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어요. 그동안 전화 통화조차 어려웠는데 갑자기 직접 만나자니요. 솔직히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할지 몰랐어요. 화가 날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보고 싶기도 하고 복잡한 마음이었죠. 재회의 날 정호 씨는 긴장된 마음으로 카페에서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들어온 민수는 예전의 모습과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키가 훌쩍 커진 데다 안경을 쓰고 양복을 입은 모습이 어엿한 사회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예상치 못한 사과에 정호 씨는 당황했습니다. 민수는 자리에 앉자마자 눈물을 글썽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와 이혼하셨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리고 그동안 어머니가 아버지께 어떻게 했는지도 알게 됐어요. 제가 너무 철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희생하셨는지 전혀 몰랐어요. 알고 보니 민수는 몇 년 전부터 어머니와 갈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한 후에도 어머니는 계속해서 경제적인 지원을 요구했고 자신의 결혼 계획에도 간섭하려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어머니의 통장 내역을 보게 되었고 아버지가 보낸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그동안 아버지 돈으로 주식 투자도 하고 자기 명의로 부동산도 샀더라고요. 저희 교육비보다 훨씬 많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셨더라고요. 그걸 알고 나서 어머니와 크게 다퉜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민수의 고백에 정호 씨는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분노, 슬픔, 그리고 어딘가 홀가분한 기분까지. 그동안 자신이 혹시 뭔가 부족해서 가족에게 버림받은 것은 아닐까 하는 자책감이 있었는데 그것이 사실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민수야, 너에게 듣고 싶었던 말은 사과가 아니야. 그냥 내가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이면 충분했어. 아버지는 그저 너희들이 잘 되길 바랐을 뿐이니까. 그날 밤 부자는 오랜만에 소주잔을 기울이며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미국에서의 생활, 대학 시절의 추억, 그리고 각자의 어려움과 고민까지. 말하지 못했던 감정들이 술잔을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아버지, 저도 이제 아버지 나이쯤 되면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아버지처럼 자식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하는 삶은 살고 싶지 않더라고요. 자기 자신도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고 싶어요. 정호 씨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나도 이제야 깨달았어.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타인도 제대로 사랑할 수 없다는 걸. 너는 나보다 훨씬 일찍 그걸 알았구나. 다음 날 민수는 정호 씨의 도예 수업을 참관했습니다. 어르신들과 함께 흙을 빚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민수는 새롭게 변한 아버지의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달라지셨어요. 예전에는 항상 회사 일과 가족 부양 때문에 지쳐 보이셨는데 지금은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정호 씨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가 진짜 행복이 뭔지 이제야 알게 됐거든.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서 오는 행복, 갖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에서 오는 행복 말이야. 민수는 귀국하기 전 정호 씨에게 약속했습니다. 앞으로는 정기적으로 연락하고 1년에 한 번은 꼭 한국을 방문하겠다고. 그리고 동생 지은이와도 이야기해서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아버지, 이제는 저희가 아버지를 돌봐드릴 차례예요. 돈이 아니라 진심으로요. 정호 씨는 아들의 말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민수야. 이제는 내가 스스로를 돌볼 줄 알아. 너희는 그저 너희 삶을 살아. 단지 가끔 연락이나 하고 시간 날 때 얼굴 보여주면 그걸로 충분해. 민수가 떠난 후 정호 씨는 도예실에서 특별한 작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3개의 컵으로 이루어진 작품이었습니다. 각각의 컵에는 건강, 경제, 취미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3컵이 모여 하나의 큰 그릇을 이루는 형태였습니다. 이게 바로 내가 깨달은 노후의 3가지 필수 요소예요.
이 세 가지가 조화롭게 갖춰져야 비로소 행복한 노후가 완성되는 거죠. 이 작품은 다음 전시회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고 특히 같은 처지의 중년 남성들에게 큰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정호 씨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2의 인생을 위한 준비라는 주제로 소규모 강연도 시작했습니다. 15년 동안 기러기 아빠로 살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가족을 위한 희생도 중요하지만 자신을 돌보는 것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요. 그 균형을 잃었을 때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것을 저는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정호 씨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었습니다. 특히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살아가는 중년의 가장들에게는 경각심을 주는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가족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자신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진정한 가족의 행복은 구성원 모두가 행복할 때 이루어집니다. 자신의 행복을 희생해서는 누구도 진정으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정호 씨는 새벽 일찍 일어나 창밖을 바라봅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방 안으로 스며들고 베란다에 화초들이 반짝이는 이슬방울을 머금고 있습니다. 그는 천천히 커피를 내리며 오늘 하루를 계획합니다. 오전에는 도예 작업을, 오후에는 노인복지관 수업을, 저녁에는 친구들과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제는 매일이 설렙니다. 내일은 또 어떤 새로운 경험이 기다리고 있을지. 제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저 자신이라는 것을 깨달았으니까요.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깊은 슬픔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지 않습니다. 대신 세월의 흔적과 함께 지혜와 평온함이 깃들어 있습니다. 한때는 돈 버는 기계로만 여겨졌던 그가 이제는 자신의 인생의 주인공으로 당당히 서 있습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후회하지 마세요.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들은 박정호 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25년간의 기러기 아빠 생활, 그리고 그 끝에서 마주한 쓸쓸한 현실. 하지만 다시 일어서서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가는 모습까지, 그의 여정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15년간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자신의 건강과 행복은 뒤로 한 채 살았던 한 남자. 두 자녀를 하버드와 예일대에 보내기 위해 청춘을 바쳤지만 결국 돈 버는 기계로만 여겨졌던 그의 가슴 아픈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겨줍니다. 여러분은 노후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돈, 건강, 취미생활, 아니면 또 다른 무언가가 있으신가요? 박정호 님이 말씀하신 노후 준비의 세 가지 핵심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볼까요? 첫째, 건강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면, 정기적인 검진이 기본이죠. 둘째, 경제력입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없으면 너무 힘듭니다. 은퇴 후의 삶을 위해 미리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셋째, 취미생활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가 중요합니다. 취미가 있으면 외롭지 않고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죠. 가족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자신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진정한 가족의 행복은 구성원 모두가 행복할 때 이루어집니다. 자신의 행복을 희생해서는 누구도 진정으로 행복할 수 없다는 것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노후의서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